안녕하세요. 노학주입니다. 알아차림과 관찰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이 워크숍은 2023년 2월에 전주에서 처음으로 시작했고요. 이 워크숍을 시작하게 된 그 원인이랄까요? 그 유래라고 할까요? 제 이야기로부터 좀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.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많이 혼나면서 자랐습니다. 그래서 항상 관계 속에서 긴장을 했었고, 그 다음에 자신감이 없었고, 그 다음에 제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고, 그 다음에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항상 공허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힘든 마음, 힘든 내면을 어떻게 해서든 좀 나아보려고 치료하기 위해서 36년 동안 교회도 다녔었고, 비폭력 대화도 워크숍을 5차례 참여했었고, 그 다음에 서클에도 4번 이상 워크숍에 참여했었습니다. 하지만 제 마음의 어떤 상처들, 아픔들, 그런 어떤 폭력성, 그와 같은 내면의 힘든 그런 마음들이 제가 기대하거나 원하는 것과 달리 거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마지막이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관계 속에서 제 마음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, 누군가 저를 오랜만에 보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. 노학주 씨,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? 어디 아파요?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.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머릿속으로는 그냥 식사 때 식사하셨나요?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의미 없이 하는 말이라고 이해를 했지만,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이렇게 치밀어 올랐습니다. 그래서 머리와 가슴이 서로 전혀 맞지 않아서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되어서, 이 문제가 제 안에 굉장한 어떤 마음의 어떤 그 맺힌 것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를 만나는 그 사람마다 그 종종 이 말을 저에게 했고, 제 내면은 요동쳤기 때문에 아주 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조례의 기회로 그렇게 여기고 관계 속에서 제 마음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저를 일주일, 열흘 또는 한 달 후에 본 사람마다 노학주 씨 어디 아픈가요? 뭐 요즘에 잘 못 먹고 사나요? 이런 말을 그냥 인사말로, 지나간 말로 했지만, 저는 그 말이 제 내면에서는 제 가슴을 굉장히 크게 울리는 그런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제 내면을 관찰했습니다. 그래서 관찰하니까 상대방을 비난하는 생각이 물밀듯이 제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. 일종의 이런 말이에요. 아니, 밥을 한 번도 사주지 않으면서 왜 그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말을 나에게 하는 거지? 제 아무런 의도와 관계없이 제 내면에서 상대방에게 비난하는 말이 나왔고,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 자신에 대해서 신세한탄하는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튀어나왔습니다. 나는 어쩌다가 이런 체질로 태어나서 왜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듣는 거지?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이기에 허약하게 보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? 이런 염려와 분노와 그 비난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은 요동쳤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과 이제 인사말 주고받은 다음에 헤어지겠죠? 그러나 제
가슴에는, 마음에는 그 사람의 말로 인한 자극이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. 학주야, 저런 말을 들으면 정말 힘들지. 그냥 어떻게 지내셨나요?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지. 이렇게 공감하면서 그 마음을 제가 그 어린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처럼 그 마음을 제가 사라질 때까지 깊이 느꼈습니다. 이런 일들은 제 삶에서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일어나는 생각, 감정, 감각을 제가 오롯이 깊이 느끼면서 공감하는 마음으로, 따뜻한 마음으로 이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,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, 감정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, 또 몸의 감각은 어떤 식으로 이런저런 그 신체 감각이 흘러가는지 아주 깊이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았습니다.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7, 8개월 정도 이렇게 자극받았을 때 내면을 살피고 공감하고 따뜻하게 꼭 안아주었습니다. 그러자 어느 순간 생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 생각났습니다. 제가 아기였을 때 엄마 젖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안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동량젖을 먹이러 다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제 위로 누나가 2명 있었는데요. 그 2명의 누나도 어릴 때, 아기였을 때 죽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1966년생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죽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아기가 먹을 것은 엄마 젖이 전부였겠죠. 그래서 저희 집안 어른들이나 그 다음에 동네 어른들이나 저를 보는 사람마다 아마도 아이고 이 녀석 살아야 할 텐데 너희 엄마 젖이 안 나와서 어떡하. 너 정말 네 누나도 2명이나 죽었는데 너는 살아야 할 텐데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그 대화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의 에너지는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. 이 사람이 나에게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는지 아니면 아무런 조건 없이 나와 친분을 맺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에너지와 에너지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아기였지만 동네 어른들이나 저희 집안 어른들이 하는 그 말 뜻은 몰랐지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에너지는 아기였던 제가 아마도 인지를 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런 일이 몇 개월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아기였던 저로서는 그런 어떤 에너지, 어른들에게서 풍겨져 오는 그 에너지가 아마도 굉장히 큰 인상적인 에너지로 그렇게 인식을 해서 아마도 그 무의식에 저장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런 내면 아이를 충분히 왜 이렇게 말랐어요? 어디 아프세요?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내면에 일어난 생각, 감정, 감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보다 보니까 아마도 아기였던 그 학주라는 그 아기가 뭔가 죽음에 대한 공포, 두려움, 그 에너지를 치료가 된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그 이후로는 누군가 저를 볼 때마다 여전히 똑같이 어디 아프세요? 요즘에 어떻게 제대로 잘 먹고 지내시나요? 이런 말 들을 때 그 이후로는 전혀 제 내면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그 무의식에는 알 수 없는 과거의 수많은 사연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 에너지가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툭 튀어나온다는 거죠. 툭 튀어나오는데 그 생각, 감정, 감각으로 튀어나온 그 에너지를 관계 속에서 실시간으로 알아차려서 내 마음이 이렇구나, 내가 이렇구나,
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보면 그 에너지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.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는 알아차림과 관찰 워크숍은 이 워크숍 내에서 개인의 내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상 삶으로 돌아가서 자기 내면의 문제가 관계 속에서 튀어나올 때 그 내면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알아차리고 관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 내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은 오신다면 저희들이 그 평소에 자기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관찰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. 오셔서 자기 내면의 문제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으시기를 제안합니다.